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디한 뉴스를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아주 뜨겁고도 미스터리한 주제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70%. 와, 숫자만 들어도 헉 소리가 나죠? 네, 맞습니다. 한때 시장을 휩쓸었던 솔라나가 이전 최고점 대비 무려 7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프닝이 좀 밝았는데 확 무거워졌죠? 대체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브리핑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1번, 이 엄청난 폭락의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2번,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세 가지 악재. 3번, 파생상품 시장의 연쇄 청산 사태를 차례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번, 기관 매수 트렌드라는 엄청난 반전. 5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마지막 6번으로 솔라나의 운명을 가를 핵심 가격대까지 양면을 아주 객관적으로 싹 다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1부 솔라나 70% 폭락 배경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건지 그 흐름부터 짚고 가보죠. 시계를 잠깐 뒤로 돌려볼게요. 불과 2025년 1월만 해도 분위기 장난 아니었죠? 최고가 294달러 87센트, 거의 300달러를 넘보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꺾이더니 연초 대비로만 무려 51%나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5월 기준으로 보면 82달러 17센트 부근까지 털썩 주저앉았어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롤러코스터를 그것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걸 타버린 거죠. 다음 2부 발목 잡는 세 가지 악재입니다. 기술력 좋다는 솔라나가 왜 이렇게 억눌려 있는지 그 구조적인 걸림돌 세 가지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밈코인 후유증이에요. 한때 1,500억 달러까지 팽창했던 밈코인 시장이 지금은 400억 달러 밑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솔라나 하면 거품이라는 부정적인 딱지가 좀 붙어버렸죠. 둘째, 사가 스마트폰. 기억하시죠? 혁신적이긴 했는데 사실 초기 가격이 999달러였잖아요. 아무래도 대중화되기엔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현물 ETF의 흥행부진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 ETF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되고 1년도 안 돼서 무려 1,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싹 쓸어 담았습니다. 블랙홀 같았죠. 반면에 솔라나 현물 ETF는 지금 운용 자산이 11억 달러 수준에 맴돌고 있어요. 이 엄청난 덩치 차이 보이시나요? 초기 기관 자금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데는 솔라나가 비트코인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주 뼈아픈 증거입니다. 이어서 3부, 파생상품 시장 연쇄 청산입니다. 최근 80달러 초반까지 가격을 확 끌어내린 아주 직접적이고 무서운 방아쇠였죠. 지금 지표들이 과열 해소 수준을 넘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진짜 철벽 같았던 83달러 50센트 지지선이 허무하게 깨져버렸고요. 단기 흐름을 보여주는 14일 RSI는 42.9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물시장 펀딩비가 마이너스 0.003%로 돌아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 가격이 더 떨어진다에 돈을 거는 숏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롱 포지션 투자자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무서운 숫자 하나, 6,500만 달러입니다. 만약 80달러 선이 무너지면 밑에서 터지려고 대기하고 있는 잠재적인 청산 물량이 이 정도 규모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얇디-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전체 미결제 악정, 그러니까 시장에 남아있는 계약 규모마저 30일 기준 최저치인 18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버티다 못한 롱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당하고 그 청산 물량이 다시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을 또 깎아먹는 진짜 무시무시한 부정적 피드백 루프에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4부, 반전, 기관 매수 트렌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는 피를 흘리며 청산되고 있는데 정작 물밑에서는 아주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자, 페이팔, 스트라이프, 거기다 웨스턴 유니언까지.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통 금융권의 초대형 거물들이죠. 이들이 지금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공격적으로 결제 시스템이랑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짓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토큰 가격이 폭락해서 망한 것 같지만 진짜 금융신의 메이저들은 오히려 지금 솔라나의 미래에 확고하게 돈을 걸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 딱 보여주는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3분기에 예정된 솔라나의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를 두고 매체들은 정확히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자 수준 결제 속도에 근접하는 변화라고요. 거래 확정 속도가 100에서 150ml초로 줄어들거든요. 이건 솔라나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서 진짜 글로벌 전통 금융망이랑 맞짱을 뜰 수 있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은 그냥 가벼운 파트너십 발표 수준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심장부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점프 크립토가 만든 새로운 검증 클라이언트인 파이어댄서 있죠. 이게 벌써 솔라나 메인넷 검증인의 20% 이상에서 쌩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안정성이랑 처리 능력을 아예 기관급 스탠다드로 확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란 얘기죠. 자, 그럼 5부. 역대 최고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0% 폭락이라는 참담한 가격 차트와는 완전히 딴판인 그야말로 기형적인 역설을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게요. 이것보다 확실한 팩트가 있을까요? 덱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을 딱 놓고 비교해 볼게요. 솔라나 거래량이 자그마치 114억 9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이더리움은 76억 2천만 달러고요. 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그냥 압도적으로 제쳐버린 겁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코인을 사고 파는 실사용 활성도 면에서는 이미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기록 갈아치운 게 또 있어요. 2026년 초 기준으로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무려 17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디파이 시장에 묶여있는 총 자산 가치 TVL도 8천만 SOL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뚫어버렸어요. 아니, 밖에서 보면 가격이 폭락해서 난린데 막상 블록체인 내부의 기초 체력은 역사상 가장 튼튼하다 못해 근육이 터질 지경인 겁니다. 이 상황 진짜 아이러니하죠. 마지막으로 6부 운명가를 핵심 가격대입니다. 기초 체력은 최고인데 레버리지 청산이 가격을 누르는 이 엄청난 줄다리기. 과연 어디서 승부가 날지 당장 지켜봐야 할 가격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지켜봐야 할 숫자들입니다. 1차적인 생명선은 81달러 지지선이에요. 만약 여기가 시원하게 뚫려버린다? 그럼 76달러를 거쳐서 최악의 경우 60달러대까지 줄초상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위기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뚫어내야 할 저항선이 95달러에서 100달러 구간입니다. 여기만 돌파하면 숏 포지션들이 나가 떨어지면서 급등하는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큰 옥이 있죠. 파산한 FTX랑 알라메다가 들고 있는 엄청난 물량이 위에서 계속 짓누르고 있다는 게 가장 껄끄러운 장애물입니다. 자, 이제 결전의 시간입니다. 솔라나는 과연 81달러 생명선을 목숨 걸고 지켜낼까요? 아니면 96달러 저항선을 박살내면서 자신들의 진짜 펀더멘탈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일까요?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앞으로의 며칠,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트렌디하고 명쾌한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